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아셀 지파의 땅은 기름지고 비옥해 축복받은 땅이라 불리는데요. 각종 동식물이 자라나는 자연 속 생태 공원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펼쳐진 드넓은 평야까지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현장. 성지가 좋다. 아셀 지파의 땅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의 현장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국에도 많은 유수에 알려진 것처럼 백신 접종률 1위답게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아주 숨통 트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아주 오랜 거의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이제 생활이 점차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고 좀 아쉽지만은 1년간 정말 많은 서민들의 경제 또 가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속히 이렇게 잘 회복되기를 바라죠. 네,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또 12지파의 땅으로 여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 아셀 지파가 동쪽으로는 갈릴리 산지가 있고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갈릴리 산지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정말 비옥한 평야, 아마 그래서 아셀 지파의 땅을 축복받은 땅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셀 지파 중에서도요, 이 중앙의 남북 평야지대를 한번 보시겠는데 특히 동쪽의 갈릴리 산지에서 이 지중해가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골짜기를 통해서 형성된 평야 지역인데 우선 골짜기 중에서 가장 긴 것이 나할 크집, 지금 보시는 대로 거의 37km 이상의 길이를 가진 이 나할 크집은 특히 중간에 많은 샘이 흐르고 있어서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이 상시천이죠. 그러면서 겨울철에는 또 엄청난 물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형성된 이 곳이 아주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힐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나무에서부터 크집 골짜기가 이 내륙에서 이 해안가로 오가는 길목이었고 기지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륙과 지중해가를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몬포트 요새라든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길이기도 갈릴리 합니다. 산지에서 지중해가로 흘러 내려가는 이 나할 크집에 1년 내내 이렇게 물이 흐르니 이 인근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힐링, 냇가입니다. 들리죠? 맹꽁이 오는 소리. 저도 이제 아셀 땅을 찾으면서 가봤는데요. 이 북쪽은 이제 아랍 사람들의 인구가 유대인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굉장히 친숙하고 친절해요. 또 모두가 다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같이 하기도 하고. 자, 이제 크집 나할 크집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할 크집이 이 자연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할 정도로 다양한 생태와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아주 맹꽁이, 개구리 우는 소리도 정겨웠고요. 특히 이제 이 골짜기가로 흰 꽃, 노란 꽃, 파란 꽃, 정말 이
꽃밭을 거니는 것 네. 자체만 가지고도 힐링이 됩니다. 네. 와, 그 입구에 보면은 이곳에서 서식하는 그 식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크고 작은 야생 동물들도 많다 그리고요. 또 길가에 이 골짜기를 따라서 정말 오래된 나무들, 또 겨울철에 만물이 급류로 내려가면서 형성된, 그러니까 넘어지면 넘어진 그대로 이렇게 자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통 이곳을 한 2-3시간 정도 트레킹으로 많은 현지인들이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역사적이면서도 자연의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아셀지파의 나할 크집, 바로 이 물들이 이제 지중해가로 흘러가면서 진짜 맛은 물길을 걷다가 오솔길을 네. 걷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몇 시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산책로가 이렇게 강을 따라 네. 있습니다. 물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아주 그 자연 생태의 원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깨끗해요. 전혀 이 오염이 될 만한 소지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정말 이스라엘에 보기 드문 생태 공원이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치고 이렇게 참 이 성지에서 오래된 고목을 보면 뭔가 생각이 깊어지고 그렇죠. 이 나무의 연륜이 역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아셀지파 또 성지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보시죠. 이 거목을 보는 순간에 참 오래도 살아온 이 성지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아마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나 싶고요. 또 정말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들, 정말 많은 꽃들을 이곳에서 보았고 온갖 형형색색의 꽃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이 라켓팻이라고 하는 이게 라케벳, 예, 이스라엘의 꽃입니다. 예, 네이셔널 플라워. 예, 뭐 제가 이 12지파 아셀지파의 땅을 속속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정말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이 나무 한 그루를 보시죠. 이 양옆으로 넘어지면서 뻗어나간 나무에서부터 중앙으로 솟아오른 이 나무 자체가 얼마나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수도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할 크집에서는 흐르는 물도 있지만 네, 이 하르델릿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샘이 곳곳에서 솟아나면서 1년 내내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인근의 식수로 그렇죠. 공급을 해주는 시설이 이 나할 크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둘러본 압돈이 바로 요 나할 크집 바로 북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자 보시죠. 이 산악지대에서 지중해가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게 이제 압돈, 지난번에 소개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저 서쪽으로 보시죠. 이 지중해가를 따라서 쫙 펼쳐진 이 평야야말로 그래서 아셀지파의 땅이 축복을 받은 땅이다라고 이 기록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자, 중앙에 이제 평야 지대를 따라서 정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벳에멕, 이 여호수아서 아셀지파의 땅에 배당된 성읍 이렇게 있고요. 저 동쪽으로는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산악지대에서 흘러나온 많은 물들로 인해서 형성된 비옥한 평야지대 보시죠. 이 남쪽으로 하면서 서쪽으로 이어지기까지 저 끝에 이제 갈멜산까지 이어지는 평야지대를 볼 수가 있고요. 벳에멕 제 키부츠, זה קיבוץ. 에지 사나 ב-48. 네, 그렇죠. כמו מדינת 1948년에 벳에멕 כתוב ביהושע, מקום תנ"כי, כן, זה כן, נכון. אשר, נכון? נכון, זה מטה אשר. כן. ופעם קראו לזה, זה היה גם כפר ערבי, קראו לו קוויקת. שם
יש בית מאבן, וזה עתיקה. כן, זה של 네, הערבים שבנו בתים מאוד יפים. 그러니까 이 벳 에멕 키부츠가 세워지기 전에 이어 살아 내려오던 아랍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고고학 현장을 גדול, אבן. 드디어 우리가 벳 에멕이라고 하는 키부츠와 함께 여기가 여기가 예. 이 성경의 벳 에멕 자리에 그렇죠. 1948년에 세워진 키부츠네요. 그러니까 네. 이 아셀 지파의 땅에 벳 에멕 그 자리에 다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땅을 제한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침 또 이제 유대인들의 부림절에 이렇게 형형색색 꾸미고 또 재미있는 의상을 입고 한 모습들을 또 이제 우리 보시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벳 에멕 키부츠 안에 옛 벳 에멕의 유적의 벳 에멕이 있다고 찾았습니다. 계곡가의 집 또는 계곡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펼쳐진 거대한 계곡 평야에 세워진 동네. 끝도 없이 굉장히 펼쳐진 농업적인 마을이죠.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아셀 지파의 한 성읍인데 바로 이 자리가 이제 바로 아주 전통적인 아랍 마을이 있었고 그 자리에 키부츠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그 현장입니다. 예, 다 농사와 관련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돌을 깎아서 올리브 이걸 만들었어요. 번째 요것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이렇게 지금도 건물 안에 이 지역에 보관하고 그만큼 있는데 올리브가 많이 생산된다는 네. 뜻이고 다양한 이제 올리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이 고고학 발굴과 함께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의 지중해가의 약간 안쪽에 형성된 이 평야지대는 아주 전통적인 농업 기반의 땅임을 알 수 있고요. 오늘이 불임절 행사가 있는 날이고 불임절은 내일 모레인데 미리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와 이렇게 보면 참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굉장히 소심하고 예 저를 보자마자 또 이 에스텔. 모자를 쓰라고 이 자매가 네. 에스테르 역할이래요. 에스더죠. 에퍼 모르드카이. 모르게 좀 연극을 이 아마 하만. 준비하다가 갖고 네, 하만 하반이래요. 네. בגיל 10. 네 아주 רק שזה מהתנ"ך. כן. 다낭 밝고 아주 그 זה מקום בית כן. העמק, נכון? כן. זה כמה בתנ"ך. 네, 이제 오늘 저녁에 5시에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끝내 참석을 못했지만 어쨌든 벳 에멕 이 아셀 땅에 이렇게 한 모습을 봤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 아벡이라고 하는 또 여호수아서에 아셀 지파의 성읍이 나오는데 그 아셀 지파의 유적은 이렇게 이 텔로 남아 있지만 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지역이 엔 아벡 즉 아벡의 샘이 수십 개가 있는 샘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북쪽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탁 트인 평야지대에 거기에 이 아셀 샘까지 많아요. 지파의 땅 한가운데에 네. 이 아펙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감사하게도 오늘날 이 아펙을 국립공원화하고 네. 특히 이곳에 이제 물을 모아놓은 연못, 자그마한 호수가 아주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 샘으로 형성된 늪지대가 또 이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세계의 늪 리스트에도 아셀 있다고 지파의 합니다. 땅에서 가장 이 괄목할 만한 자연 장소가 엔 아펙, 네. 즉 이 아벡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19장에 언급된 성읍과 이 주변이 엄청난 샘이 네, 35개의 그 샘이 솟아나면서 이 일대를
늪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큰 늪이면서도 세계 유명한 숲 리스트에 늪 리스트죠. 등록될 정도로 유명한 숲입니다. 예, 보시죠.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지만요. 어쨌든 이 샘이 많은 곳이 국립공원 이곳에서 맨 앞에 들어오면 이 보세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정말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이 가지를 보면 알아요. 겨울철이다 네, 아직도 했지만 이 철이 되면 아주 따닥따닥. 이러고도 살아있고 예.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안쪽에 거의 뭐 한번 보시죠. 안쪽에 800년 이상 1000여 년은 된 곳이고 안에 또 하나의 이 움막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이 죽어 썩어도 겉과 가지가 다시 또 생명을 하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유대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형성된 이 늪인데요. 이 늪이 정말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그러한 자연, 또 역시 생태 이스라엘에서 오리지널 장소죠. 정글을 볼 수 있는 늪지대와 네. 같은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셀 지파의 땅을 보고 계십니다. 이 물이 귀한 중동 땅에서 이렇게 물이 그렇죠. 퍽퍽 쏟아져 솟아오르는 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의 산지에서 스며든 물이 바로 이 아벡에서 솟아나는, 그리고 다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네, 그래서 이 봄철이 되면 아니면 연중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방문 장소인데 이게 메기입니다. 메기. 이게 아주, 근데 이 문제는 이 메기가 이게 비늘이 없어서 이 커셔 유대인들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너무 반가우면서도 하나 탁 잡아서 끓이고 싶은 마음이 어쨌든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어렵고요, 불가능하고요. 이 늪에서 솟아난 물이 연못을 이루고 이곳에 제가 제대로 된 이곳에 메기를 얼마나 많은 보여드립니다. 메기가 있는지 제가 한번 빵을 줘볼게요. 그래서 네. 세상에. 이게 정말 크고 너무 많으니까 이걸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막 좀 징그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이 메기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의 요단강이 시작되는 부분에도 정말 오래된 메기가 있고 현지인들도 아주 신기하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소리를 들어. 아까 막 시끄러우니까 이스라엘에서 몰려오더라고. 가장 많은 메기를 볼 수 있는 곳이 땅을 딱 에나벡. 던졌는데 몰랐어. 근데 응. 더듬이에 딱 걸리니까 아. 네, 우리가 빵을 던지면 그쵸, 물속에서 뭐 이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요? 정말 늪지대예요. 늪 버팔로우도 있고 이런 곳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성지순례의 코스에 없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곳이 아쉽지만, 예, 어쨌든 이제 12지파의 탐사를 마치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제가 12지파 대탐사에 나설 때에 이곳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 12지파 탐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탁 트인 아셀 지파의 땅 남쪽 아벡 지역, 마침 제가 찾았을 때가 이제 봄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 나무, 겨자 풀입니다. 네, 이렇게 겨자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네, 네. 뭐 씨는 정말 작지만 이렇게 자라면 1m 50에서 2m까지 자라면서 제 키를 정말 새들이 깃들을 넘기기도 하고, 그런 키까지 자라는 예수님의 겨자나무가 성지에 피어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훗날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아주 한 번은 꼭 현장에서 보아야 할
성서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아셀 지파의 땅을 소개하면서 이 중앙에 지금 북쪽으로 탁 트인 평야지대, 그러면서 많은 물지대를 보셨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나할 크집이 또 이스라엘에선 보기 드문 계곡인 것 같던데요. 생태공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아요. 오늘 보신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서 깊은 갈릴리 산지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계곡이면서 특히 중간에 네. 많은 샘이 이렇게 나면서 1년 내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물이 흐르고 산림이 우거지고 이 현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트레킹 코스 중에 하나이면서 보신 대로 꽃과 오래된 나무와 정말 아셀 땅의 진수를 보셨습니다. 네, 축복의 땅이라고 부를 만큼 또 비옥한 곳이지만 또 성지순례를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셀 지파의 땅은 축복의 땅, 비옥한 땅.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이 아셀 지파의 땅을 지날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셨거나 이제 생소하실 테인데, 그래서 오늘 이 아셀 지파의 땅을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진면목을 보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메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좋은 보양식이 비늘이 없다는 이유로 호셔가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연못이 있거나 물이 많은 곳에는 정말 많은 메기들이, 아마 이 한국인들이 보면 정말 잡아도 되냐고 여러 문의를 할 정도로 정말 코셔로 인해 먹지 않는 메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럼 한국에 수출을 하면 또 엄청날 텐데요. 근데 워낙 크고 이게 있어서 정말 징그러워서 못 먹을 정도로. 네. 그렇지만 이 문화적 차이로 이렇게 흔한 이 메기를 이스라엘 땅, 그것도 아셀 지파의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즐겁고 유쾌한 여행 감사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